평범한 23살 대학생이 우연히 SNS를 통해 마약의 세계에 빠졌고 텔레그램에서 메시지 한 통으로 쉽게 주문한 마약을 수거하다 현장에서 체포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부모는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없다면서 오열했지만 그 학생은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사회에서는 마약 종류가 무슨 카페 메뉴판처럼 둔갑해서 돌아다니고 고등학생들이 캔디 나눠 먹자고 DM으로 사람 모아서 단체로 마약 복용하는 사건도 있을 정도예요. 어떤 방법으로 마약이 퍼지고 있는지, 그들은 왜 이런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참혹한 결과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사건은 2023년 7월경에 어느 대학생이 마약 매수 투약으로 체포됐던 실제 사건인데요. 이 청년은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학교에서도 성실하고 사람 좋다고 칭찬이 자자하던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호기심에 들어가 본 텔레그램 채팅창 하나로 이 평범한 학생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거죠.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참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친구들은 물론 주변의 누구도 아무도 이 학생이 마약 투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왜 그랬냐는 판사의 질문에 이 학생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이라고 했어요. 호기심에 그냥 한번 해봤다고 했답니다. 이 한 문장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마약이 얼마나 쉽게 퍼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현실이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마약을 구하는 게 약국에서 진통제 사는 것만큼이나 쉬워졌는데요. 저는 가장 큰 원인과 문제점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실제 마약방 텔레그램에 올라와 있는 게시물이었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뭐 아이스, 술탄, 이게 뭐예요? 무슨 술집 메뉴판 같은데요, 이건? 근데 이게 전부 마약 거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은어로 메뉴판이라고 하는 건데 보다시피 무슨 호프집이나 평범한 마트 상품처럼 판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 써져 있는 게 다 마약이에요. 아이스 술은 필로폰의 은어이거든요. 그래서 뭐 차가운 술 이렇게 말하면 필로폰을 주문하겠다는 거고, 대만과 멕시코는 원산지입니다. 나름 마약도 원산지를 따지더라고요. 2G, 3G 이건 뭐예요? 이건 확정일까요? 0.02g, 0.03g 용량입니다. 1, 2회 정도 투약분이에요. 포털사이트 검색으로 텔레그램 대화를 해서 누구나 너무 쉽게 마약을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실제로 마약범죄 수사관이 매수자인 것처럼 위장해서 필로폰을 매수하는 함정수사를 시도하기도 하거든요. 포털사이트에 검색해서 문의를 했는데 문의글을 올리는 과정에서 인증이 필요하지도 않고 전혀 어려움이 없었고, 매수글 하나 올렸는데 진짜 뭐 알람이 거의 뭐 5분 단위로 올 정도로 거래가 활성화돼 있고, 방에 거의 4,500명 정도 인원이 있었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로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마약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니까 무슨 온라인 쇼핑하듯이 마약을 주문하고 또 바로 배송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요즘 초등학생만 돼도 다 자기 핸드폰 사용하잖아요. 이 무분별한 마약 세계에 우리 아이들까지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게 정말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마약한 지 좀 오래돼가지고 마약 사건을 한지 인디카는 뭔가요? 인디카? 그거 모르겠어요. 원석은 뭔가요? 원석? 가루가 아닌 형태에 있는 거 아닐까요? 각시탄은 뭐예요? 각시탄? 근데 이거 하나도 모르는 것 같은데? 몽키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암네시아. 왜? 그건 뭐예요? 종류가 많아졌네요.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설마 걸리겠어. 딱 한 번만 해보고 다시는 안 하면 되지. 그냥 장난으로 거래만 해보는 건데 어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 한 번의 투약만으로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평생 중독자로 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 던지기 알바? 이런 것도 청소년에 생겼다고 하는데 뭐예요? 이게 어디 아파트 몇 동 소방함에 넣어주면 3만 원 줄게, 이러면 청소년들이 쉽게 현혹되거든요. 마약은 소지, 소유, 관리, 사용, 매매, 유인, 권유, 알선, 수수하는 사실상 모든 행위를 처벌합니다. 고수익 알바라고 해서 아이들이 무심코 가담했다가 투약, 판매까지 이어지고
마약 사범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앞날이 창창한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마약 사범이라는 범죄 전력이 생겨버리면 너무 안타깝죠. 이런 일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 저는 부모님들이 평소 자녀에게 꼭 체크하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애는 착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도 좋은 애들이에요. 하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학업 스트레스 받던 전교 1등이 친구가 기분 좋아지는 영양제 같은 거라고 해서 마약을 복용한 일도 있었고요. 그렇게 마약인지 모르고 접하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제로 유명한 사건도 있죠. 일명 대치동 학원과 마약 음료 협박 사건. 2023년 4월 3일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범죄 조직 일당이 불특정 다수 고등학생들에게 정체를 속인 채 마약에 함유된 음료를 마시게 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부모님께 협박한 사건이에요. 처음엔 모르고 했다가 그게 시작이 되기도 하고 이게 마약인지 아닌지 그리고 정확히 마약이 얼마나 무서운 약물인지 모른 채 접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평소 부모님들이 두 가지는 신경 써서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감정 기복과 수면 변화예요. 마약은 각성의 효과가 가장 크거든요. 아이가 며칠씩 잠을 안 자는 것 같은데 괜찮다고 하거나 말이 많아지거나 빠르게 말을 하는 경우, 그런데 갑자기 며칠씩 또 잠만 자거나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멍한 행동을 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이 패턴적으로 반복되거나 식욕자와 급격한 체중 감소까지 보인다면 마약류를 투약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지출과 휴대폰 사용이에요. 용돈을 평소보다 빨리 쓰거나 지갑 속에 현금이 사라지는 경우가 생기거나 빈번한 외출, 연락 두절되는 경우가 많아지거나 휴대폰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우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마약, 학교 폭력 등 많은 청소년 범죄 사건이 부모의 사춘기인가 보다 라는 만연한 생각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친구들 사이에서 뭐가 유행이야? 애들이 많이 먹는 음료수나 영양제 같은 거 있어? 새로 다니는 학원에서 불편한 건 없어? 이렇게 물었을 때 아이가 무슨 말을 하든 끊지 말고 제발 잘 들어주세요. 과하지 않은 지속적인 관심과 아이들과의 대화가 중단되지 않는 것이 가장 훌륭한 예방책이자 대응책이 되거든요. 학생인데 마약 복용에 적발되면 학교에서 어떤 처벌을 받나요? 학교를 못 가는 거죠. 어른처럼 일반 형사재판을 받기도 하고 소년 사건으로 이제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 처분에 따라서 학교를 못 가게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죠. 이제 마약이 특정한 누군가만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돼버렸거든요. 사실 다른 범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아이들의 행위를 바라보고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